아시겠지만 천간이 있고, 그지? 천간이 있고 저번 주에 했던 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지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천간은 어떤 음양오행의 상생상극이었고, 그지? 음양오행의 상생상극이었고, 지지는 합, 충, 형, 파, 해 하고 각종 신사를 할 걸 여기서 다 우리가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간하고 밑에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또 이해하려고 하면 이거 잘라, 요렇게 잘라가지고 요거는 천간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상이 될 수 있는 거라. 형상이 될 수 있고 물상이 될 수 있고 한 부분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기운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기운이라는 자체가 그 기운의 덩어리를 만들었지 않았을까? 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주 만상에 목화토금수라는 게 예를 들어서 존재하는데, 얘들이 각자가 전부 다 현실에서 다 그게 형태가 이루어져 가지고, 나무면 나무, 물이면 물, 뭐 바위면 바위, 어떻게든 간에 그게 형상으로 나타난 거고, 태어난 거는 음과 양이 모였기 때문에 하나가 됐다라고 본 논리였던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나무라 씨앗이라 하더라도 뭔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되면 얘가 나무를 못 올라오고 그냥 죽어버리든가 발생이 안 된다라고 본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위로 올라왔을 때, 위로 이렇게 땅이라고 한번 우리가 가정하고, 하늘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천간을 가지고 우리가 물상론이다 뭐다라고 하는 형태가 있는 거예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에 그림을 어느 정도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천간에. 그거를 우리가 그냥 사계절론이라 하기도 하고 계절론이라고 이야기하거든. 그랬을 때 사주에서는 그걸 뭐 물상론이라 하고 사계절론, 자연론 많아요. 그래서 일단 요 두 개는 말씀드렸듯이 목인데 일단 얘는 양이라 그러고 얘는 음이라 그러고, 그랬을 때 얘는 어쨌든 큰 나무고, 그죠? 큰 나무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놈이라고 본 거고, 위로 올라가 꼿꼿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얘는 옆으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무조건 위로만 쭉 올라가는 걸 우리가 갑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보다 머리라는 건 아시지만 옆으로 낙엽 옆으로 막 퍼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수직으로 막 위로 올라가려는 놈이지만 얘는 수직으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이제 옆으로 이렇게 기어서 가는 놈이라고 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큰 나무일 때는 낙엽이 옆에서 옆에 요 가지가 요렇게 나오는 걸 을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위로 막 올라가는 놈, 그 다음에 양이기 때문에 남자의 기운, 밖으로 막 보이려고 하는 기운이라 그래서 얘를 갖자 큰 나무라고 한번 생각한 겁니다. 큰 나무. 얘는 옆으로 막 이렇게 기어가거나 뭔가 기본적으로 막 꾸불꾸불한데도 담장도 막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 당연히 뭔가 융통성이 좋은 거지. 꽃같이, 그죠? 뭐 눈풀처럼 막 이렇게 흘러가는 기운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긴 하는데 자꾸 그러면 꽃 정도 되겠네. 이건 큰 나무겠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흘러가니까 눈풀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겠네. 그래서 요걸 일단 나무라 그랬는데, 일단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이건 큰 나무, 이건 꽃, 눈풀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치? 요렇게 딱 이해하시고 밖에, 그 다음에 화가 있었죠. 화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화니까 위에 있잖아, 그죠? 위에 떠 있으니까 당연히 하늘에 양이야. 가장 양이고 밝게 비춰주는 거고 불이다. 그 불이 뭐가 있노? 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태양 이걸 본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거는 태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머릿속에 태양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거기 옆에 태양의 형태로 같이 하늘에 있지만 태양처럼 그렇게 밝지는 않아요. 남을 비추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음적인데 어둠에서 뭔가 바라는 게 있어요. 어둠에서 바라는 게 뭐냐 그러면 정한 거죠. 그래서 달이 결국은 어둠의 형태를 밝힌다든가 뭔가 별 같은 게 있고, 근데 걔는 밤이 돼야 돼. 어두워야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정화는 신약해도 상관이 없나? 어두워야 되니까. 어두워야 된다는 건 어둠이거든. 그러면 금수, 오후, 늦게, 밤, 금수가 와야 이게 반짝반짝 빛나는 건가? 뭐 이렇게도 생각한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건 태양이다. 그럼 얘는 뭘까? 라고 했을 때 얘는 그냥 밤에 해야 되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할 때는 얘 촛불이다. 아니면 전기, 그죠? 밝히는 거 그런 것들이 아마 정화하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 거죠. 근데 태양은 그죠? 비추는 거 비치고, 정화는 기본적으로 촛불이나 아니면 별이나 달이나 어쨌든 간에 어떤 빛에 의해서, 태양의 어떤 빛에 의하든 뭔가 기본적인 빛에 의해서 내가 밝히든 아니면 자발적으로 밝히든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걸 어쨌든 병화 정화라 그래가지고 얘는 큰 나무, 옷, 넝쿨, 태양, 촛불 밝히는 거, 별, 달 이런 것들이라고 일단 이야기를 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 토가 있습니다. 그죠? 토는 어쨌든 간에 중간이니까 어쨌든 토는 무토가 이렇게 있고 기토가 있단 말이에요. 무토는 기본적으로는 큰 산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죠? 맞죠? 크니까. 그러니까 크다, 땅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하면 높은 산이라고 한번 보셔도 되고, 높은 산이니까 대기권이 되는 거, 그죠? 높은 산이니까 대기권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산만 넘으면, 이 무토만 넘으면 고독, 외로움, 어떤 종교의 세계하고 막 이야기하는 게 지금 무토라고 한번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기토는 이제 완전한 땅이죠. 그래서 얘는 큰 산이나 뭐 평야라고 이야기는 해요. 똑같이 이제 땅이라고는 이야기하는데, 원래는 이 기토가 실질적인 전답, 농사 지을 수 있거나 아니면 정원 같은 거, 실질적인 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래 모든 형상에서 수화, 목금, 토라고 할 때 완성체는 이 기토입니다. 이 기토가 기본적으로 완성체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럼 큰 나무, 넝쿨, 태양, 촛불, 별, 달, 그 다음에 큰 산, 평야, 그 다음에 전단, 작은 거, 정원 같은 거, 요걸 이야기하겠죠. 그 다음에 경금이 있죠. 그 다음에 금 중에서는 경금이 있는데, 경금은 딱딱한데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쇳덩어리라서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는 거. 쉽게 이야기하면 이걸 그냥 과일이면 과일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과일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경금은 아직 풋사과, 그 다음에 먹을 수 있는 단계, 그 다음에 쇠라 했을 때 원광석, 다듬어져 있는 거, 보석, 요거는 가공한 거, 완제품, 완제품입니다. 이거는 그렇지 않은 단계. 그래서 얘를 쇠라고 했어요. 큰 쇠 아니면 바위, 그죠? 부처상을 만들지 않은 그냥 큰 바위라고 보면 되고요. 그 안에 부처님을 깎아가지고 부처님 상을 만들어 놓은 거는 신금입니다. 그죠? 네. 그냥 밤은 경금이고, 밤을 말려가 깎아가지고 해놓은 거는 신금. 살아있는 생선, 경금, 신금은, 그죠? 요리해 놓은 거 또 신금일 수 있고요. 그래서 모든 단계에서는 요렇게 어떤 단계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도 돼요. 그러면 다시 큰 나무가 나무라 그러고, 꽃이라 그러고, 태양이라 그러고, 밝히는 촛불이라 그러고, 밤에 어두울 때 밝혀지는 거라고 하고,
큰 산이라 그러고 전답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돌멩이, 큰 바위라든가 쇠라든가 이런 금속들 만들어지는 형태들은 전부 다 예에 해당이 되고, 거기에 대한 완제품은 예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물이 보여요. 물이 보이는데 어쨌든 큰 호수, 바다 같은 큰 물이 있고, 그죠? 큰 물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도 있네요. 그거를 우리가 개수라한 거죠. 그래서 얘는 큰 바다, 호수, 그 다음에 얘는 빗물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얘는 나무, 불, 흙, 쇠, 물, 이 개념으로 오행이라는 형상을 한번 만들어 보죠. 이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른 거는 있지는 않아요. 근데 과거에는 음양오행이라 그러는데 육행의 형태가 있었을 때도 있긴 했대요. 근데 그때는 중요했던 게 뭐냐, 공기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공기가 될 수도 있고, 먹고 사는 곡식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걸 가지고 막 이렇게 넣고 했다는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왜냐면 구시대상이니까. 근데 일단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요 형태를 한번 집어넣어 보시면 되죠. 요걸 가지고 요 큰 틀에서 요걸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그냥 다 만든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형상학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그죠? 다 모든 이제 나무하고 다 이렇게 다 해놔놨죠. 근데 여기 보면 위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밑에 저층이죠. 저층, 위층, 그죠?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추운 사람이야. 물이 추운 사람이다. 여기 살아야 돼요, 여기 살아야 돼요? 물어보는 거죠. 그럼 내가 이왕이면 고층에 살아야 되지 않나? 고층에 살아야 되죠. 그죠? 고층에 살아야 된다고. 이거는 밝은 데잖아요. 그럼 사업을 하는데 추운 사람이 어두운데 뒷골목에 산다? 이건 아니죠. 추운 사람은 어쨌든 간에 밝은 데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번화가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걸 다 활용한 거죠. 이걸 다 활용했다고 보면 되고, 요렇게 이제 한번 나눠 본 거고, 현대에서는 그럼 옛날에는 그냥 이게 나무밖에 없었죠. 나무밖에 없고, 이건 궁궐밖에 없어요. 궁궐, 절 같은데 왜 기둥, 그죠? 크게 세워가지고 대들보 하는 거, 이런 거를 바치는 건물 아니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막 탑이라고 그래요, 탑. 네. 그래서 국가적으로 옛날에 탑이 무너진다, 경신이 온다, 탑 무너진다, 이렇게도 이야기했다. 그 당시에 높은 건물이 있다 그러는 건 전부 다 갑입니다. 지금 높은 건물은 전부 다 건물이지 않습니까? 아파트라고 하고 상가라고 하고 다 큰 건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물상론적으로 기본적으로 요거와 비슷한 뭔가의 성향이 있는 형태들은 다 이렇게 풀이를 하는 거죠. 그럼 얘 같은 건 비춘 거잖아요. 이제 쟤네들 고민해봐야 돼. 병화야. 그럼 태양이야. 태양이 하는 역할이 도대체 뭐야? 지가. 그죠? 엄청 빠르잖아요. 빛이 엄청 빠르잖아요. 엄청 빠르고 360도 폭이 엄청 넓어요. 끝없이 그냥 전진해요. 밝히고. 그 다음에 자연으로서는 그 불이 있어야 밝고 뭔가 자라고, 그 역할을 하는 게 얘라고 본 겁니다. 근데 얘는 전혀 다르죠. 얘는 이제 용도가 좀 다를 수도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촛불인데, 촛불이라고 하면 남을 이렇게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별이나 달이 되면 자기가 스타지 않습니까? 자기가 빛이 나야 돼. 자기가 보여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웃기죠? 얘는 오히려 태양은 지는 밝은데 지가 막 밝혀주는 역할을 하죠. 오히려 되게 웃깁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이런 식으로 많이 본다 그러면 태양이 오히려 조력자고요. 남을 위해서 막 밝혀주는 거고요. 정화가 오히려 달이고 별이고 이래 되면 자기가 오히려 더 스타가 될 수도 있어요. 자기가 더 빛나야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게 요렇게 생각하냐 요렇게 생각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요걸 이해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해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건 토니까 당연히 중간에서 묵묵하게 있는
토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거를 일단 물상을 가져와. 머릿속에 딱 가져와.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그러면 나무인데 천간에서 해야 되는 거는 이제 나무야. 무상론적으로 설명할 때. 그러면 이 나무가 있는데 하늘로만 쭉 보는 방법과 땅으로 보는 방법이 있겠죠. 왜냐하면 계절이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 축의 어느 계절이냐에 따라서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우리는 알고 있거든. 그렇죠? 우리는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거든. 겨울의 나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을의 나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지. 근데 만약에 공통보 가면 겨울의 나무인데, 겨울의 나무는 휴식기에 들어갔잖아. 휴식기에 들어갔는데 이 휴식기에 들어간 나무를 막 불을 떼가지고 따뜻하게 해가지고 얘를 막 자라게 하는 것도 웃기지 않나? 그것도 되게 웃긴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떠나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지지의 역할을 해. 얘가.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개념이냐면 똑같은 나무인데 천간과 지지를 생각할 때 이게 남자잖아요. 그죠? 남자잖아. 어쨌든 천간은 양이니까. 아니면 아니면 내가 밖으로 보이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내가 꾸미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내가 위로 올라와 있는 씨앗이라고 그때 이야기했듯이 얘는 중심이잖아요. 얘가 중심인데 얘는 나무로 태어난 거예요. 씨앗이 큰 나무로 일단 태어난 겁니다. 출생을 했죠. 근데 출생을 했는데 옆에 어떤 게 있냐에 따라서 이 나무가 다 달아줄 수도 있지만 그건 환경이고, 그죠? 이렇게 잘랐을 때 내라고 했을 때 옆에 있는 것들은 내 나무와 주변의 환경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환경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밑에 있는 형태들은 음이잖아요. 만약에 이게 위에가 남편이다, 나다라고 해서 여기 다 배우자입니다. 밑에는 환경은 다 배우자겠죠. 그러니까 내 큰 나무가 어떻게 밑에서 키워주냐가 문제인 거죠. 어떤 환경에 있냐에 따라서 얘는 더 큰 나무가 될 수도 있고 더 작은 나무도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환경에 맞춰야 되니까. 내가 큰 나무 이런 씨앗으로 태어났는데 밖이 너무 추워. 근데 큰 나무를 클 수는 없죠.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그 환경에 맞게 자기가 변화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 나무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고, 대신에 얘가 이 큰 나무가 있는데 가장 이 나무가 계절적으로도 다르겠지만 가장 좋아하는 관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얘가 제일 좋아하는 관계가 뭐가 있을까요? 얘가 제일 좋아하는 거. 자, 갑이 왔습니다. 어때요? 갑이 왔습니다. 갑이 왔습니다. 그러면 큰 나무가 있는데 또 옆에 큰 나무가 하나 있는 겁니다. 갑이 큰 나무가 있으니까 얘 입장에서는 요거는 경쟁자가 온 거예요. 맞죠? 경쟁자가 온 겁니다. 경쟁자가 왔는데 원래 사주상에서는 갑갑이라고 해요. 갑갑. 그죠? 물상론에서는 갑갑하다 일단 봅니다. 갑갑하다. 예, 갑갑하다. 왜 갑갑하냐면은 같이 있거든. 같이 있으니까 요게 옆에 있는데 내 옆에 요 한 놈이 있으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나를 갑갑하게 하는 거라. 답답하게. 왜냐하면 밑에 땅이 있다 했을 때 땅의 영향부터 다 나눠 먹어야 되고 얘가 지 혼자 막 커야 되는데 옆에 있기 때문에 클 수가 없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갑갑하다 그래. 그래서 이제 해소를 하려 했을 때는 요 갑갑할 때는 좀 떨어지면 좋다 그래. 갑갑할 때는. 그러면 만약에 무상로에서는 여기가 부모 자리에 이렇게 있잖아. 여기 만약에 있다 이러면 일찍 부모를 떠나야 된다 했어. 왜냐면 갑갑이시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요 갑이 있고, 그 다음에 을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을이 있으면 여기서 이야기했던 게 뭐라고요? 이제 넝쿨로 들어옵니다. 넝쿨로 들어옵니다. 넝쿨로 들어와 버리면 이 간목 입장에서는 이 을목을 만나면은 이 넝쿨은 이 간목을 타고 올라와가지고, 식을 타고 올라와가지고, 동남아 가면 아시다시피 안에 있는 거는 주급부고, 지가 왕관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간목 입장에서는 이 을목을 매우 싫어해요.
그래서 요게 급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흉한 거와 기라는 게 있죠. 나쁜 걸 이야기할 때는 이게 큰 나무인데 이게 밑에 잡초들이 나무 밑에 있어요. 나무 밑에 막 있으니까 야 영양분을 갖다 얘가 다 뺏어간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네, 그거는 이제 표현하기 나름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걸 또 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새가 이게 당산나무 아닙니까? 큰 나무에 날라와가지고는 그죠? 까마귀가 날라와갖고 온데 막 똥 싸고 온데 똥 싸고 하는 바람에 이 나무가 안 말라 죽었죠. 거의 외가리 그죠? 외가리 보면 외가리 까고 나면 나무 다 죽어 있지 않습니까? 그 식대로 이야기를 한 거죠. 요게. 그래서 요 갑과 을은 갑은 기본적으로 갑과 을이 있는데 을을 매우 안 좋은 걸로 본 거죠. 그죠? 매우 안 좋다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병화와 정화를 보겠죠. 천간을 좀 해보세요. 자, 병화와 정화가 있습니다. 나무가.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있으면 이 큰 나무 입장에서는 병화를 본다는 이야기는 얘가 어디로 올라갔냐면 위로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태양 보고 태양 쪽으로 가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그죠? 나무가 위로 막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태양이 뭐냐면 빛이야. 그러니까 이 나무 입장에서는 이 태양의 형태가 너무 좋은 거라.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미래를 확실하게 도와주는 놈인 거지. 이끌어주는 놈이 병화야. 그래서 이 나무는 무조건 태양을 무조건 좋아해. 그렇겠죠? 무조건 좋아하겠죠. 그럼 정화는 뭐 했었습니까? 정화는 기본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기서 촛불이 만약에 되겠다라고 하면 이 감목은 뭐냐면 장작이 돼야 돼. 그렇죠? 땔감이 돼야 되죠. 근데 얘가 살아있는 나무잖아. 살아있는 나무가 같은 게 이게 뭐냐면 잘못하면 산불이 돼요. 이 상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겠죠. 나무에 얘가 있을 때 불이 났다 이러면은 이 나무는 이제 화상을 입는 거야. 산불이 나가지고 썩 좋은 사주가 못 돼. 그죠? 그래서 이 정화가 기본적으로 촛불인지 불을 떼는 건지 얘를 장작으로 사용할 때 할 건지. 근데 기본적으로 얘가 크자고 하는 형태는 무조건 얘여야 돼. 근데 대신에 얘가 장량 역할을 한다 할 때는 얘가 좋지요. 얘를 쓰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나무가 아닌 경우에는 얘를 쓰는 게 좋겠죠. 그러면 선생님 갑, 월 예. 이렇게 두 개 두고 봤을 때 예. 갑은 사목이고 네. 을은 생목이라고 두 개 다가 환경적으로는 예. 사목이 될 수도 있고 생목이 될 수도 정해져 있고. 있지는 않고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어쨌든 얘 입장에서 얘를 만났다 했을 때 얘가 예를 들어서 살아있는 나무인데 만약에 뭐 여기 그냥 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살아있겠어요? 죽겠어요? 살고 네, 살아요. 그죠? 이렇게 만약에 돼 있어요. 갑진이. 네네. 그럼 이 나무가 우리는 위에 나무잖아요. 그죠? 나무 목인데 얘가 있다 그러면 여기 물도 있고 뿌리도 있고 야 살아있는 나무겠네. 네. 근데 만약에 이걸 사용했어. 그럼 어떻게 돼? 안 되죠. 이러면 이 나무가 화상을 입는 거잖아. 병화가 나지. 예. 그래서 이거는 키우는 거잖아. 네. 요거는 키우는 거예요. 요거는 화상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옛날에는 좋은 발전된 방향으로 보는 거고 이거는 옛날에 별로 안 좋아했는 기술이라고 본 거잖아. 그래서 이걸 기술자라고 본 거야. 그러면 나무가 있는데 나무로 그러면 저게 뭐겠노? 그죠? 뭐 녹이는 거죠. 용접하는 거 아니겠나? 용접, 기술, 그죠? 그림 그리는 거, 뭐 이런 거랑 받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렇게 상관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거지. 그래서 나무는 간목 입장에서는 무조건 자라는 형태는 무조건 이 병화를 무조건 좋아한 거고, 그 다음에 정화는 이 나무가 땔감일 때 좋아한 거고, 그 다음에 또 땔감이냐 아니냐는 이건 세트인데, 땔감이냐 아니냐는 세트이긴 해. 그걸 옛날에는 뭐랬냐면 경금이 있어야 되겠지. 그죠? 왜냐면은 요 세트로 본 거야. 요 세 세트. 요렇게. 땔감일 경우에 땔감이 돼. 나무고 여기 도끼거든. 네. 그죠? 도끼로 요 나무를 죽여가지고 요 나무로 이제 불 뗀다. 네. 아니면은 요걸로 불을 떼가지고 이 쇠를 녹여다가 제품을 만든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생산.
공장에 뭐 만드는 거 네. 이런 형태를 한다라고 본 거지. 기술적. 그렇지. 그게 기술적인 형태가 강하다고 본 거고 얘는 교육이라고 본 거지. 그죠? 나무를 잘 자라고 키우고 생명을 그죠? 보존해야 되고 해야 되는 형태니까 그쪽이라고 본 거고 상마리 형태 불을 사용한다 이러면은 그건 기술적이라고 본 거지. 요렇게 나누는 거지. 그래서 이 감목 입장에서 병화와 정화가 있는데 요걸 누가 더 좋아하냐라고 했을 때 요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그 앉은 자리를 해서 이제 생민지 산지를 구분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제 그 사주가 그죠? 만약에 뭐 금이 많다, 그죠? 네. 뭐 말라 있다 이러면은 그거는 거의 죽어 있는 거죠. 전체를 봐야 돼요. 그렇죠. 앉은 자리를 전체를 보는 게 봐야죠. 아니고. 네, 전체를 봐야죠. 그래서 조금 어렵긴 하죠. 그죠? 자, 그다음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무토와 기토가 있죠. 자, 일단 나무가 무토라는 게 있고 기토라는 게 있어요. 중간에. 그럼 이 나무, 큰 나무 같은 경우에 이건 높은 산이란 말이에요. 높은 산이죠. 높은 산에 큰 나무가 이렇게 있어. 얼마나 고상합니까, 그죠? 엄청 고상해요. 가오도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독해. 외로워. 외로워. 그래서 어디를 보든 사주에 무토가 있다. 이거 고독수예요. 그럼 일간이면 더 하겠네요. 일간을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아. 사주적으로는 일단 무토라는 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단 고독이라는 글자예요. 무토도 마찬가지겠죠. 일단 무토를 들고 있다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높은 산, 고독, 외로움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나무가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여기 왔다 이러면 합인데. 이거는 각기 합이지만 네. 물상론적으로는 이제 텃밭에 밭에 논밭에 네. 과일 과일 정도로 보기도 하는 거지. 여기 이제 남은 심는 그런 나무라고 일단 보는 거지. 그랬을 때 옛날에는 그래서 얘 땅에 얘를 심으면 된다 이런 개념으로 본 거지. 그리고 얘는 어쨌든 음의 기운이니까 훨씬 더 좋다라고 본 거지. 근데 물상론하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 변형이 됐어. 왜냐면 양과 음의 개념의 형태를 크기로 가져오기 시작했거든. 왜냐면 원래는 음양이라는 거는 음양이 왜 정관, 정제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그때도 이야기했지. 음양의 만남이거든. 음양의 만남은 안정적인 거라고 배웠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물상론을 하면서 큰 나무에는 큰 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간 거지. 작은 땅에는 작은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간 거지. 풀이를. 좀 변형이 된 거지. 근데 기본적인 사주의 베이스는 무조건 음양의 형태가 베이스라고 보면 돼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요게 맞다라고 보고 기본적으로 땅은 어쨌든 나무 입장에서는 땅의 형태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여기 심기냐 여기 심기냐 했을 때는 여기 심기는 게 훨씬 더 맞다라고 본 겁니다. 이거는 위에 너무 고산이 돼요. 고산이 돼요. 그 다음에 경금과 신금이 있었죠. 간목에 경금과 신금이 요렇게 예를 들어서 온다 합시다. 요렇게 오는데 문제는 이 간목이 있는데 얘와 얘가 있는데 얘는 그냥 무쇠야. 돌멩이로 그냥 나무를 쫓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나무 입장에서는 힘들죠. 이걸 완전 부수는 행위가 되는 거지. 부수는 행위. 그냥 막 때려버리는 행위가 되니까 이 감옥 입장에서는 매우 싫어해. 얘는. 그러니까 얘는 나를 죽이러 오는 그죠. 살인자야 살인자. 이 평관은. 그래서 이걸 도끼라고 이야기한 거라. 이야기했는데 얘는 다듬어졌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톡, 낫, 그죠? 톡 같은 거, 낫 같은 거라고 이야기한 거라. 그러니까 얘가 와서 이 나무를 갖다가 요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지가해라 그러고 가지치기 해주는 거라고 본 거지. 좋네. 그래서 요 정관은 기본적으로 좋은 거고 이 도끼가 와가지고는 이 나무를 쳐버리면 죽는다라고 본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경금과 신금을 갖다 관계를 요 감목 입장에서는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해놨다. 그럼 아까처럼 기본적으로
좀 관계가 좀 좋다 그러면은 가장 좋다 하면은 어쨌든 이 간목 입장에서는 병화였잖아. 네. 병화였고 그래도 뭐 기토 그죠? 기토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관계였고 그 다음에 신금은 신금. 가지치기를 해주는 놈이에요. 네. 좌태죠 그죠? 네, 가지치기를 해주는 놈이 되는 형태고 저렇게 구성되어 있으면 좋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임수와 개수가 있었던 거라. 이렇게 임수와 개수가 있는데 간목 입장에서는 임수는 아까 어떤 물이는 저수지의 물, 호수의 물이라고 본 거고, 그죠? 호수의 물, 큰 바닷물이라고 본 거고, 개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고 봤단 말이야. 그러면 나무의 입장에서는 임수가 좋겠어요, 개수가 좋겠어요. 개수? 예, 그죠? 계속 왜냐하면 나무 입장에서는 임수는 저기 물을 내가 떠와가지고 얘한테 물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감옥 입장에서는 임수는 물은 있는데 저거를 억지로 내가 길러와서 내가 가져와야 되는 고통이 있는 거야. 억지로 가져와야 되지. 예. 그래서 편인이지. 네. 편인이고 개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비가 내리. 그냥 비가 내려버리니까 자연스럽게. 아주 그냥 나는 크게 수고를 하지 않고 그냥 온 거지. 그게 얼마나 좋아. 그래서 얘는 개수가 좋고 임수는 별로인 거지. 그랬을 때 이 나무 입장에서는 물상론에서는 이 나무 입장에서는 여기 이 나무가 어쨌든 기토에 뿌리를 내리고 병화를 바라보면서 기토에 딱 뿌리를 내리고 개수 그죠 비가 내리고 그죠 신금으로 그죠 간목을 갖다가 정리해주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라. 그 요거 갖고 이제 나무를 다 이야기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이제 계절적으로 요거 관계는 그래요. 요 관계는 요렇게 정리하면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만약에 겨울이야, 가을 겨울이야. 가을 겨울에는 이 나무 입장에서는 이 태양이 훨씬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야. 따뜻하게 해주는 기분. 그죠? 가을 겨울에는 추운 걸 따뜻하게 해줄 수 있잖아. 근데 거기 하늘에서 비가 내려. 그렇죠. 그러면 안 좋은 거라. 계절적으로. 그럴 때는 이 비가 안으로 좀 들어가 주면 좋겠지. 이런데 요 안에 그러면 그죠? 물기가 있으니까 물이 없으면 안 되거든. 맞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해도 물을 있어야 되거든. 양이 정해야만 양이지 물은 공급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물이 없으면 안 되거든. 지장간에 있어야 돼요. 당연하지.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좋다. 왜 그러냐면 개수가 그런 이야기도 되지만 병화 옆에 있으면 그죠? 예, 병화는 여기 있고 구름 때문에 그죠? 태양이 저 나무까지 도달하지를 못해. 그래서 분명히 이제 태양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나무가 있는데 태양이 있다 그러면 나무가 저 태양을 보고 내가 앞으로 그래 저쪽으로 나는 살아갈 거야 라고 꿈꾸고 그 태양을 향해 가지고 막 성장하고 있던데 중간에 개수인 엄마가 그죠? 개수인 엄마가 이 태양을 흐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태양 위에 떠 있으면 안 오. 개수가 막아버린다고 본 거지. 이렇게 막아버리면 얘 입장에서는 갑자기 추워지잖아. 추워지면은 이제 성장을 멈춰야 돼. 왜냐하면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날 이제 살라 그러면은 이제 축소시켜야 돼. 그게 기본적으로 이 개수의 역할이라고 본 거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 좋지 않다는 게 이걸 자꾸 이야기하는 거라. 떨어져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태양하고 개수하고 붙어 있는 거는 좋지 않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라. 근데 왜 병화가 아니 임수는 얘 그냥 십신으로 이야기하자면 야는 평관인데 야는 평관이고 나무한테는 경금이 평관이고 그죠? 뭐 어쨌든 간에 평관이 되면 엄청 안 좋다 했는데 왜 병화의 인수는 왜 또 좋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그거 왜 그러냐면 태양이 있는데
개수는 비라고 했으니까. 네. 비라고 했으니까 비 오는데 무슨 태양이 보여. 그러니까 태양의 빛을 흐린다고 본 거라. 흐린다고 봤는데 임수는 내하고 아무 화등에 상관없는 바다, 호수, 댐이야. 그러니까 댐하고는 이 물하고는 그냥 이 태양을 더 반사시켜주고 더 아름답게 하는 거지. 아름답게 이렇게 모습을 갖춘 기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문제가 뭐냐면은 십신력으로 아니 그러면 정관이 나쁘고 평관이 좋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 거지. 맞잖아요. 네. 정관은 다 좋다 하고 평관은 날 죽인다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잖아. 그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는 물상론에서 이야기하는 형태인 거지. 네. 그래서 병화가 호수에 병화와 임수가 있다. 이렇게 딱 되면 이 병화가 이 임수의 호수에 확 떠가지고 빛이 막 나는 거라. 그 이런 것들을 이제 관광지라 그래서 관광지, 여행, 관광지, 그죠? 레저 시설 하고 막 서비스 있잖아. 막 이런 거. 그다음에 이게 하늘 비행기라고 보기도 했고, 비행기고 이게 바다 위로 파이로트 같은 거라든가, 그죠? 여자 승무원이라든가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다음에 뭐 이 무역, 해외를 통해서 무역하는 거, 크지. 이런 것들을 바다 건너서 막 무역하고 막 이런 게 좋다라고 일단 본 거지. 이게 물상론이라. 근데 알다시피 봐, 이게 만약에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요거는 1대1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 하자. 그러면은 호수, 이게 바다인데, 이게 바다라 하자. 태평양 돼서야 다 건널라 하면 야가 비행기가 기름이 없어 떨어질 거야. 맞잖아요. 얘가 네. 아니 기름 없이 여기서 이갈밖에 못 가는데 이거 어떻게 다 가? 그러려면 이 병화가 이걸로 인해서 잘 밤에 비행기 추락할 수도 있어. 바닷가로 실종이 될 수도 있다. 그렇잖아요. 근데 얘는 또 비인데 비는 또 나쁘다 했잖아요. 네. 그죠? 근데 나쁘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오행적으로 중간에 이런 게 있다 봅시다. 이런 게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개수 비로수는 태양을 가리지만 저 목이 있으면 수성목 목성으로 통근이 되어서 나쁘지 않죠. 그죠? 아 중간에 네. 지금 목이 없을 때는 네. 바로 태양을 가리지. 아 둘이 바로 붙어 있으면 안 되지만 통근 예. 목이 있을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가 아니야. 네, 자꾸 그렇지. 그거는 맞는 사실인데 그 나쁜 거를 해소시켜 줄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문제인 거지. 얘는 분명히 나쁘다 했는데 얘하고 병화의 관계는 나쁘다 했는데 네. 중간에 갑이나 을이 있으면 수생목 목생화의 형태가 된다. 생의 형태로 순이 된단 말이야. 그럼 이 관계는 이제 무너지겠지. 그러면 나쁘다 했던 게. 가벌은 용신으로. 당연하지. 왜냐면 얘는 얘 거잖아. 얘가의 관계가 아니라 네. 얘하고의 관계가 돼버린다고 중간에 있으면. 그러면 이 비는 나무 입장에서는 비를 너무 좋아하지 않나? 그렇지. 나무는 비를 너무 좋아하니까 내 나무는 더 클 거 아니야. 네. 그럼 뭐 장작거리가 더 크든지 목상화 해주는 게 더 커지잖아. 네. 그럼 그게 그 형태가 내한테 병화로 오는 거잖아. 그럼 좋은 것이 맞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병화하고 개수하고 막 보면은 무조건 안 좋는데 안 좋댔는데요. 네. 병화에 무조건 비 내린다 했는데요. 그게 아닌 거라. 그다음에 병화는 임수 엄청 좋댔는데
왜 이 모양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 네. 근데 아까처럼 이게 바다 못 건너갖고 음, 바다 못 건너 가다가 중간에 빠질 수 있어요. 그렇지 떨어질 수 있잖아. 이런 개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럼 빠지지 않게 하는 게 당연하지. 자주 보는 거군요. 당연하지. 그래서 그게 빠지는 사주인데 그쵸. 빠지는 사주인데 그걸 빠지지 않게 만들어져 있는 사주. 네. 그 사주를 옛날에는 무조건 사주가 잘 되려 그러면 안 좋은 병이 있고 네. 병이 있고 그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약이 있는 사람이 대성공한다. 병과 약이 이렇게 같이 이야기해요. 들어있으면 맞잖아. 그래야 훨씬 더 DNA가 있지 않나? 내가 면역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본 거지. 네. 그게 병약법, 병약. 내한테 병이 뭐고 그걸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뭐지? 네. 이걸 찾아가지고 그걸 갖고 있으면 사주가 좋다라고. 그게 다 있으면 이해되죠? 만약에 건강하게 꾸준하게 건강하게 있다가 어느 순간에 가는 사람도 있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중간에 어디가 안 좋아서 네. 건강에 대해서 되게 조심하게 되는 환경이 되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살 수도 있겠죠. 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게 뭐 딱 병이라기보다 내한테 병이라는 게 살면서 경험이라고 한번 봐도 돼요. 어떤 경험치에 의해서 그걸로 인해서 경험이 점점 쌓여서 뭔가 면역력이 생기고 경쟁력이 생긴다라고 한번 생각해 봐도 돼요. 근데 그게 병이 너무 크면 네.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치료해 줄 수 있는 형태도 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도 그때만. 있거든. 그렇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사주에서 큰 사람이 되는 거는 큰 사람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 큰 사람은 우리가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죠? 네. 대통령이든 큰 사람은 일반적이지 않겠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살인자도 엄청나게 유명한 살인자는 완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형태를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일반적이지 않아요. 걔들은 완전히 이게 뭐 하면 또잖아. 그죠? 이런 형태를 갖고 있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형태에서 생각, 삶을 쭉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밋밋하겠죠. 네. 예. 근데 저 사람들 생각을 읽을 수도 없는 거죠. 네. 근데 되는 사람은 그만큼 그 차이점이 커요. 왜 기복이 크겠죠. 그 영웅을 보니까 우리가 사계신 사흉신이라고 나눠놨잖아요. 네. 사흉신 재료가 많던데요, 영웅이. 그렇겠죠. 그거를 그렇겠죠. 덕으로 맞습니다. 주시는 거 봐요. 맞습니다. 그게 뭐 아시다시피 누구한테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 가장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게 항상 역사지 않습니까? 네. 역사 가지고 우리가 남아 있는 그 기록을 가지고 우리가 뭐 이쪽이니 저쪽이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요즘 단종 워낙 유명하니까 단종을 죽였다 세조가. 그게 예를 들어서 그 세조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자. 수양대군이다. 그럼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야 나라는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고 네. 나라는 안 돌아가고 있고 야 저